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인하대 의예과 작년 2025학년도에 출제됐던 논술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하고 올해 인하대 논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인하대 논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논술 70의 교과가 30% 반영하고요. 교과 30이라서 너무 놀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인하대 의예과의 합격자의 내신 평균은 2.2에서 2.5 정도 되고요. 한 3점대라고 해도 크게 손해보는 것은 아니니까 논술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수능 최저는 국수, 영과 중에서 3개 각 1등급이고 과학을 반영할 때는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합니다. 작년까지는 탐구를 아무거나 응시해도 됐지만 올해는 과학을 응시를 꼭 해야 되는 걸로 바뀌어서 경쟁률이 살짝 낮아질 수 있고요. 시험은 수학 논술이고 120분을 보면서 대문항 3개고 각 대문항마다 소문항이 3개 정도 있는, 어떤 경우에는 중문항과 소문항으로 또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고, 시험은 미적분까지 출제를 하면서 고1의 내용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활용성이 뛰어난 단원들을 많이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작년에는 12월 1일 날 논술 보는 대학 중에서 가장 마지막 날 보는 대학이 인하대였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올해 모집 인원은 며칠 후에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면 확정되겠지만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종전의 인원수인 5명으로 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확인해 둬야 될 것 같고요. 교과 반영 방법, 점수, 내신 등급에 따른 점수표를 보면 2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거의 감점을 주고 있지 않죠? 그래서 내신은 논술 전형에서는 중요치 않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 출제 단원은 2024학년도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2025학년도 모의 논술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저는 2025학년도 기출문제를 가보시면 총 3문제가 출제됐는데요. 1번 문제는 일반 자연계열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하대는 대문항 1번, 2번, 3번 순으로 계단식으로 어려워지면서 점점 논술의 전통적인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일본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연계열하고 같은 문제라서 문제의 난도도 높지 않고 수능 계산 유형 안에 있는 이런 형태고요.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이제 인하대 의예과의 독특한 출제 스타일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인데, 요건 최근에 냈던 문제를 보면 성균관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성균관대가 수학 1, 2만 출제를 하면서 수학 1의 삼각함수를 활용한 순서상 세기 문제를 많이 냈는데, 여기도 인하대도 수열과 연관지어진 이런 문제 스타일을 이번에 출제를 했고, 3번 문제는 수능의 내용과 완전 다른 그냥 순수 논술형 추론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 건데, 이 3번 문제만으로 좁혀서 생각해보면 모든 의예과 중에서 가톨릭대 의예과 4번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난도가 높습니다. 이걸 맞춰야 인하대 의예과 논술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출제 경향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면, 첫 번째, 대문항 하나는 자연계열과 같으니까 여러분이 인하대 의예과 논술 준비를 할 때는 인하대 일반 자연계열의 논술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한 문제 정도는 비슷하게 출제할 거고, 보통의 예전에 보면은 인하대는 1번, 2번은 그냥 어떤 학생이라도 할 만한 수준으로 내고 3번 문제에서 추론 문제, 수능이 아닌 그런 형태를 완전 난도를 높게 내면서 3번 문제에서 변별력을 줬는데, 이번에 2025학년도 문제로 국한해보면 문제 1번만 수능형 문제고 문제 2번은 수능의 경계를 살짝 넘어간 그런 전통 논술형의 정수의 순서상 세기 문제, 그리고 문제 3번으로 가면 완벽하게 수능에서 이탈한 이런 형태로 출제를 하는데, 조금 더 그런 경향이 강해지는 걸로 보이고요. 굳이 이유를 찾아보면 재작년에 인하대는 8명 정도를 뽑으면서 의학계열 중에 가장 높은 경쟁률인 660대 1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인하대가 작년 2025학년도도 비슷할 걸로 예상하고 문제의 난도를 문제 2번부터 상당히 올려놨다. 근데 작년에는 모집 인원이 12명으로 늘어나면서 경쟁률도 대폭 떨어지고 250대 1 정도로 반토막이 났는데, 이렇게 인하대 의예과의 경쟁률은 인하대뿐만 아니라 모든 의예과는 들쭉날쭉합니다. 최소한 150대 1에서 최대 폭발할 경우에는
한 400대 1, 500대 1, 600대 1까지 가니까 어디가 올해 경쟁률이 제일 낮을까? 요걸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난도는요, 그냥 수능만 차분하게 잘 공부한 학생이라면 인하대 문제는 건들지도 못합니다. 인하대의 문제들은 예전에 4, 5년 정도 전에 연대의 추론형 문제 같은 형태, 그리고 카톨릭대 의예과 등의 일부 문제와 함께 수능에서 벗어난 제시된 사실로부터 보이지 않는 부분을 연상해내는 이런 형태의 수능과 동떨어진 문제를 출제한다. 그래서 인하대 논술 문제를 기출문제로 공부할 때거나 아니면 실제로 인하대 시험장에 갈 때는 이런 문제가 출제될 걸로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인하대는 12월 1일쯤에 시험을 본다고 했죠. 수능이 지나고 난 2주 후에 일요일날 시험 보니까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2주 이상의 시간이면 합격권에 있는 학생이라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의예과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시의 성적도 상당해요. 그래서 의예과를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정시로 갈 건데 혹시나 해서 의예과 논술을 쓰고 준비는 안 한 학생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수학 실력이 탁월하다면 그 2주 동안 인하대 스타일의 추론형 문제를 충분히 접해보면 또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정시에 밀려서 준비를 안 했던 학생이라도 수능 체제로 충족하고 정시로 인하대 의예과를 못 간다 이런 학생이라면 수능 이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 또 인하대 논술에서 개념적으로 가장 많이 거의 늘 낸다라고 생각되는 게 사이값 정리나 평균값 정리 같은 이런 수학의 전통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직접적으로 구사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구사해서 문제 해결을 이끄는 이런 문제들이 많다는 사실을 미리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 될 거고, 작년의 논술 경쟁률은 250대 1, 재작년은 660대 1 정도, 국수, 영, 탐 중에서 세 과목 각 1등급이잖아요. 이걸 충족하는 학생의 비율은 250대 1에서 40대 1로 줄어드는 거니까 정말 많은 경쟁자가 최저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탈락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도 그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충족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인하대 의예과 논술이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 수학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정도 컷에 걸리는 실력으로는 인하대 합격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250대 1이면 250명 중에 가장 잘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수학의 경우에는 미적분까지 범위이긴 하지만 수능 수학을 뛰어넘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있는 그런 학생이 인하대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대 의예약학에 관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